네,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중동 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 글로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국채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회사채 스프레드는 중동 상황 이후 크게 확대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정 및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비상체제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기관, 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가 운영 중이고요. 첫째, 민생 실물 경제 지원, 둘째, 금융시장 안정, 셋째,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금융권과 전 업권 다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융부문 비상대응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실물 자금 지원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기존의 20.3조 원에서 24.3조 원으로 4조 원 확대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재한 어제 회의에서 민간금융권도 5대 지주 및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53조 원 플러스 알파 신규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미 이 내용들은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업권별 상생 노력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오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주요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 시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 지원을 한다든지 또 화물운송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원금 상환 유예를 해준다든지 업권별 맞춤형 상생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석유화학업계의 납사 수입을 위해 은행권이 수입 신용장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원유 확보를 위해 사는 수은이 석유공사의 유동성 공급도 확대해 나갑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 중이고요. 이 규모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리스크 측면에서는 금융이 실물 경제에 확실한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해서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즉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 등 금융부문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민생복지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안정적 구직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 위험군이 중첩되어 발굴되는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 방문 대상을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 복지와 긴급 돌봄, 일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냥드림 사업의 빠른 전국 확산 추진과 함께 가족 돌봄, 고립운둔 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 및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실업 노동자에 대한 구직 급여를 신속 처리하고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하고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 신산업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관련 취약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여 공공요금, 통학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교육청별로 신속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고용 위기에 대비하여 고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약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액 등 주요 의약품 수급 차질에 대비해서 매점 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유통 사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 이란 간의 접촉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동 내 미군 추가 파병 등 지상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쟁의 향방은 예단치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예멘 후티 반군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나서면서 영내 전쟁 확대 가능성, 또 이로 인해 홍해 통항까지 미칠 경제 안보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쟁 종식 조건을 둘러싼 미 이란 간 요구의 차이와 상호 불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전개 방향에 관해서는 휴전, 협상 타결, 확전, 장기 소모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4주 이상 지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해상 물류 교란의 복합 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한 비축유 방출, 또 수출분 국내 전환 등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서 우리 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공관 전방위적 가동체제를 전환하고 또 고위급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함으로써 총력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 공급망 동향뿐 아니라 현안 대응 및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촘촘하게 종합 점검하면서 향후 대응 과정에도 빈틈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이란, EU 국가들과의 외교 교섭에 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는 없었으며 외교부는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약 1만 3천여 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안전한 인근국으로의 대피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세가 더 악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라크와 레바논 등 고위험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계속 독려하면서 한두 명의 적은 숫자라도 대피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영내 산업, 에너지 시설, 또 심지어 대학까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해당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들에 접근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는 공식적인 보고는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요인에 의한 게 아니고 이제 국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응에 있어서 외교 부문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요. 물론 이제 민간 기업들 간에 이 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노력들도 있을 거고 협상도 있을 텐데 하여튼 큰 흐름은 외교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기업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들 하고 계시지만 특히 산업부나 이쪽하고 좀 협의나 이런 거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잘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교 분야에서 좀 가르마를 좀 잘 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뭐 전쟁 지역이라 어렵기는 한데 지금 중동 지역에 필요하면 현지의 사람들을 좀 보내서라도 좀 구체적 협의나 이런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비서실장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직접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좀 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뭐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다른 국무위원들 각 부처청에서
이 위기 대응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도나 법령이나 뭐 관행이나 이런 게 좀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에서 그걸 좀 지워야 돼요. 특히 그러니까 뭐 직업 공무원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선출직이나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라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꿔야죠. 예를 들면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좀 어렵다 뭐 또 심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앞당기든지 필요하면 생략하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버리거든요. 일선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 공무위원들께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장애물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면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뭐 수입 규제 또 심사 절차가 뭐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도 다 모아 가지고 오세요. 우리 헌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그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래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하여튼 현장의 필요를 다 최대한 수집한 다음에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거의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시행령도 뭐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있었는데 뭐 하려다 보니까 입법 예고 기간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는데 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모든 법 제도는 예외가 있거든요. 긴급한 경우에는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 명령 형태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내십시오.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접촉도 좀 많이 하시고 얘기도 많이 듣고 과제를 먼저 다 추출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걸리면 각 부처 단위에서 그걸 안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국무회의로 가져오시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또 비상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토의 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전속 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서 공정